8장 시장에 언제 돈이 풀리고 회수될까? 전 세계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제로로 유지하는 초저금리 상태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에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6,7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려 0에서 0.25% 사이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내려도 미국의 경제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를 더는 낮출 수는 없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두 가지 카드.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통화를 발행하는 기관이 정부의 국채나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 등을 매입하여 경제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절이 간접적인 방법이라면 양적 완화는 시장의 통화량을 늘리는 직접적인 방법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초저금리로 내렸지만 시장의 반응이 없자 두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조치를 두 차례 취했음에도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단기 채권을 매도하는 경제 정책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세 번째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 0%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 발표를 하고 나서야 미국의 경기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기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한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로 풀어놓은 돈을 천천히 회수합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출구 전략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물이 콸콸 나오던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 하에 테이퍼링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럼 양적 완화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양적 완화는 저금리를 유지하는 선진국에게는 경기 부양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금리 인하를 더는 할 수가 없고 통화 공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는 시장의 통화를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공급하여 경기가 좋아지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화폐를 추가로 공급하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 가계 소비도 늘게 되죠. 기업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공장을 짓고 사업 투자를 하며 생산 제품의 가격을 인하해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이로써 금융시장은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투자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금융강독원에서 발표한 2021년 IPO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1년 IPO 기업 공모 금액은 2020년 대비 333.9% 급증한 19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겠죠. 하지만 양적 완화가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최소 비용을 통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양적 완화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이를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을 세면대에 고여있는 물이 천천히 빠지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천천히 빠진다는 것은 배수구에 뭔가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일단 급하니까 물을 더 세게 틀어서 배수구를 뚫어버리려는 것이죠. 운이 좋으면 강한 수압에 의해 물이 잘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물질의 양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구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로 통화력이 증대되더라도 이 돈이 가계 소비 시장에는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고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코로나19의 불황을 이겨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경제 상황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2022년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서 양적 완화를 끝내고 양적 긴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양적 완화,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직접 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 양적 긴축,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보유 중인 자산을 축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 테이퍼링, 양적 완화로 경기가 회복되어 갈 경우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정책,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동시에 단기 채권을 파는 식으로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것, 포워드 가이던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